통증의 왕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 네,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문지연 교수의 수업입니다. 자,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 3주 전에 찾아온 환자분 이야기로 먼저 좀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. 50대 초반 남자 환자분이셨어요. 가슴 쪽으로 통증이 좀 있었는데 되게 무시무시한 통증이었습니다. 칼로 막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심각한 통증이죠. 한 번도 이런 통증은 자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고 또 마치 밤에는 전기로 막 고문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. 한번 좀 사진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. 어이구. 피부가 이렇습니다. 환부 사진을 좀 보셨을 때 화상 같아. 아, 네, 맞아요. 가슴부터 등 쪽까지 이렇게 한쪽으로 쭉 이어지는 수포 모양 빨갛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우리는 이거를 대상포진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대상포진이요? 네, 여기서 대자가 한자로 뭐 띠 대자라고 해요. 그래서 대상포진 환자들은 허리띠 모양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물집이 쭉 잡히게 됩니다. 우리는 이걸 보고 대상포진 진단을 주로 내리게 되는데요. 이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는 거예요. 수두요? 우리 어렸을 때 알았던 네, 수두? 맞아요. 바로 그 수두입니다. 그래서 이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를 했을 때 수두를 일으키는 거예요. 네. 우리 김지선 씨는 수두를 알았던 적이 있으실까요? 제가 기억력이 그닥 좋지가 않아서 제가 아는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애들은 알았어요. 아, 네. 그렇군요. 사실 저희 1960년대생들은 어린 시절에 대부분 수두를 알았던 것 같아요. 아니 저도 알았어요. 저도 지금 수도 앓고 여기 자국이 날 정도로 저는 기억이 생생한데 어머. 막 긁고 아프고 고생했던 경험 있어요. 막 물집 잡히고 포 생기고 막 그러는 거죠. 낙지까지 두 분 다 너무 긁고. 어려 보이시는데 아, 네네. 어르십니다. 실은 저도 유치원 때 수두를 알았는데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친구 한 명이 딱 수두에 걸렸는데 온 반 친구들이 다 맞아요, 걸렸어요. 맞아, 그거 막 네. 옮기고 그랬어요. 맞아요. 맞아. 근데 이 수두는 전신의 물집이 다 잡혀요. 그래서 대상포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. 대상포진은 한쪽으로 띠처럼 오잖아요. 근데 수두는 전신에 다 수포가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수두에 걸리거나 아니면 요즘 아이들은 이제 다행히 백신이 있어요. 수두 백신. 그래서 수두에 잘 안 걸려요. 요즘 아이들은. 이 수두 백신을 맞으면 그러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처음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신경절이라는 곳에 이제 살고 있는 걸 가만히 이렇게 잠복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얘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시 슬금슬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타나는 질환이 대상포진으로 나타나는 거죠. 그러면 수두 걸렸던 사람은 잠재적으로 그렇죠. 환자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럼 저도 잠재적 환자인 거네요? 다 잠재적 환자이십니다. 환자. 여기에. 그리고 백신을 맞았던 경우도 한번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주입이 됐기 때문에 대상포진의 잠재적 환자가 됩니다. 거의 대부분이겠네요. 그렇죠. 그러면. 예, 맞습니다.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202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좀 보시면요. 네. 국내 대상포진 환자의 약 64% 이상이 50대 이상이에요. 아, 이게 참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50대부터 유병률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. 네. 그래서 60대가 전체 진료 인원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되고요. 네. 나이가 들수록 뭐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.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. 아니 근데 지금 네. 그래프 보니까 남자가 밑에고 여자가 쭉 위로 그러네요. 특히 여자가 50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. 네, 그 많은 통증 질환들이 좀 그래요. 네. 여성분들이 좀 더 많기는 하는데 어머, 이 질환도 억울해. 그래요.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여성분들이 또 특히 요 시기에 좀 폐경을 겪으십니다. 네, 그래서 폐경을 겪을 때 호르몬 좀 균형이 깨지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. 그리고 또 몸이 다 아파요. 요 시기에.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도 같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또 대상포진에 그만큼 취약한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여성 환자분들이 또 안타깝게도 더 많습니다. 네. 이 대상포진 통증은 너무나 다양한데 정말 심각한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. 날카롭게 막 송곳으로 찍는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막 불에 타는 듯이 화끈거린다. 그 정도예요? 아, 네, 이런 얘기도 하시고 와. 막 그 쓰라린 그 까여 있는 그런 피부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. 뭐 아니면은 뭐 피부에 이렇게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, 이불만 닿아도 아프다, 선풍기 바람만 쐬도 아프다. 아니면 남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너무 아파서 움찔움찔 막 이렇게 몸을 떠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그게 엄살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죠. 아픈 애 거죠. 건드리지 그렇게. 않았는데도 이 몸 안에서
간헐적으로 통증 신호가 일어나고 있는 예,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.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생애 처음 겪는 통증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도대체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 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통증이 좀 잦아지면서 먹먹하면서 불쾌하다 뭐 이렇게도 하시고 가렵다 또는 막 피가 날 정도로 긁는 분도 계세요. 막 피가 날 정도로 긁어요.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. 또 우리 여성분들 출산을 하셨잖아요. 네네. 보시면은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. 진짜로요? 네,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안 걸려봐서 모르겠어요. 저는 대상포진을. 네, 근데- 아기 낳는 고통은 났는데 어머 대상포진이 그 정도로 아픈 네, 거군요. 굉장히 심각한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대상포진을 통증의 왕 또는 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서 통증의 왕중왕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근데 뭐 모든 분들이 다 통증을 심하게 겪는 거는 또 물론 아니에요. 좀 잘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초기 단계에 이렇게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딱 이렇게 알고 정보를 갖고 대응을 잘 하시면 그러면 통증이 심하지 않게 잘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초기 단계에 뭐 나타나는 증상,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어요? 아, 네, 물론 있습니다. 우리는 이거를 전조 증상 또는 전구 증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네. 보통 수포가 확 올라오면은 딱 알잖아요. 근데 이제 수포가 올라오기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전부터 증상이 좀 있어요. 뭐냐 하면 수포가 올라오는 부위에 이제 근육통처럼 담 걸리듯이 아프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담이 하세요. 걸리듯이? 예, 아니면 그 부분에 좀 감각이 예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예, 그런 느낌 호소하기도 하고요. 또 좀 드물긴 하지만 두통을 호소할 수도 있고 또는 열이 살짝 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힘들다고도 하고 뭐 근육통이 나타나기도 하고. 근데 좀 이런 증상, 전신 증상들은 마치 몸살 걸린 거랑 헷갈리기도 그러네요. 하세요. 그래서 수포가 올라오기 전에는 이렇게 전신 증상만 있을 때는 좀 진단이 어렵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뭐니 해도 가장 또 문제는 대상포진은 통증도 통증이지만 합병증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데요. 예를 들어 이제 얼굴에 대상포진이 발생합니다. 그러면 안면마비가 올 수 있어요. 얼굴에 이제 표정을 이제 근육을 만드는 그런 신경의 대상포진이 오면 안면 부안 와서 막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지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눈 근처에 대상포진 수포가 눈 근처에도 와요? 네, 위험하겠다. 있어요. 그런 경우는 각막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력이 또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귀 쪽으로 오게 되는 경우는 난청이라든지 또는 이명이라든지 어지럼증까지도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게 대상포진의 합병증입니다. 또 좀 뭐 아주 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환자분들 많잖아요, 요즘에. 근데 허리 쪽 신경에도 대상포진이 올 수 있어요. 네, 그런 경우는 디스크 환자들하고 비슷한 증상까지 온다니까요. 그래서 다리로 저린데 이거는 MRI 허리 사진을 찍어봐도 디스크는 없어요. 대상포진 때문에 후유증이 남은 겁니다. 그래서 다리도 저리고 막 걸어갈 때 약간 다리를 끌게 되는 그런 양상까지도 합병증으로 남고요. 그리고 이 엉덩이뼈를 우리가 천추뼈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우리가 요실금은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네, 근데 네. 이 엉덩이 쪽으로 또 대상포진 그쪽 신경으로 오는 경우에는 대변을 볼 때 이제 잘 조절을 못하는 변실금까지 네, 생기는 그런 것들이 다 합병증으로 남는 거죠. 그러니까 되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가 네, 그래서 합병증이 합병증이 장난이 굉장히 아니네. 무서운 게 대상포진이죠. 그러니까 몸 전체 부위 기관에 다 생길 수 있고 그렇죠. 그 기관의 기능을 철저하게 약화시키는 거군요. 그렇죠. 신경의 염증을 만들어내서 신경에. 네, 신경 염증은 아주 그 신경에 해당하는 모든 그 기능에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거죠. 아, 무섭다, 무섭다. 네. 또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대상포진이 뇌로도 퍼질 수 있어요. 네. 그런 경우는 또 뇌 수막염이 오기도 하고 또 굉장히 몸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대상포진 걸리고 폐렴까지 옵니다. 그런 경우는 이 폐렴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대상포진 걸려서 대상포진으로 죽지는 않지만 대상포진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그래서 폐렴이 와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대상포진을 저는 네. 그냥 피부병의 일종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어요, 저. 합병증이 굉장히 그러네요. 무섭습니다. 합병증. 네. 근데
뭐 이런 합병증은 굉장히 이제 좀 무서운 사례들이고요. 가장 흔하고 우리가 흔하게 또 접할 수 있고 많은 케이스로 발생하는 합병증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. 아픈 거가 계속 남는 거죠. 대상포진 후 신경통. 보통은 이제 수포가 쫙 올라온 다음에 2주 정도 지나면은 꾸덕꾸덕하게 이제 딱지가 앉아야 돼요. 그리고 딱지가 떨어지면은 이제 통증도 없어지고 그 기간이 한 달 정도입니다.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증상들이 쫙 없어지면서 나아야 되는데 근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계속 아픈 거죠. 이거를 우리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. 이 신경통은요, 또 마지막에 우리 최종범 교수님의 또 강의를 잘 해주실 겁니다. 그래서 우리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. 네. 이 대상포진 또 재발 굉장히 잘하거든요. 재발을 해요? 네, 그래요? 한 번 걸렸다고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돼요. 그래요. 어머. 그래서 대상포진 한 번 걸렸다고 나는 이제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. 그래서 요즘 데이터들이 많이 연구들이 나오는데 재발을 꽤 많이 합니다. 특히나 당뇨병 있으신 어르신들 재발 굉장히 잘하고요. 그리고 류마티스성 질환 앓고 계시면 재발 잘할 수 있고요. 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또는 장기 이식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상태를 좀 낮춰줘야 되는 상황 있죠. 그럴 경우에 굉장히 재발을 잘하게 됩니다. 그 고통을 한 번 더 알기 때문에 네, 한 번 더 맞아요. 아프려면 상상하기 네, 싫을 것 같아요. 환자분들이 진짜들은.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도 잘 옵니다. 이 대상포진 때문에 우울증도 잘 오고 외국 교과서에 제가 그런 문구도 봤어요. 대상포진 때문에 신경통이 와서 우울증이 와서 마치 자살을 막 고민할 정도로 네, 그 정도의 문구도 있습니다. 통증이 워낙 제가 심한- 치료했던 모든 환자들 전부 다 대부분의 재발했던 환자분들이 좀 당뇨병 심하게 앓거나 면역 억제를 하던 분들이 좀 많았어요. 네, 그랬고요. 그랬구나. 그래서 한 번 걸렸다고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좀 지속적으로 대상포진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뭐 이제 좀 치료의 끈을 놓지 말고 쭉 관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강의를 듣고요. 이제 잘 정보를 알고 초기 대응을 잘 하시면 되겠는데요. 네네. 한 가지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요. 대상포진도 가족력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내 직계 이제 중에서 대상포진을 한 누가 알았다라고 하면은 나도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6배까지 증가합니다. 6배. 그래서 내 어머님이 알았다, 아버님이 알았다라고 하면은 본인도 걸릴 위험이 6배 높다.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아니, 가족력에도 영향을 받는다. 재발 가능성도 있다. 네. 근데 이거는 무슨 치료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러게. 치료할 수 있을까? 이거 치료가 가능한 거죠? 네, 72시간 골든타임이 이 치료 대상포진에서 나옵니다. 72시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. 그거는 뭐냐, 대상포진 수포가 올라오면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좀 꼭 투여하라. 이게 72시간이에요. 그 이유는 뭐냐, 이 72시간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가장 활발하게 막 이렇게 서로 복제를 하는 시간이거든요. 그리고 신경 손상도 제일 많이 일어나고요. 그러니까 통증도 제일 심하겠죠. 그래서 이 시간에 딱 병원을 방문하셔서 여기서 이제 다 우리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죠? 병원을 방문하셔서 항바이러스 제제를 처방을 받고 약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수퍼가 올라올 때 뭐 하루 이틀 이러다 말겠지 방심하시면 안 네, 된다는 절대 안 거죠. 되는 거죠. 네. 가까운 내과 이런 데 가면 되는 거예요? 네, 근처 병원에 요즘에 뭐 다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모든 과에서 다 잘 처방을 해주실 수 그럼 있습니다. 처음에 수포 올라올 때부터 극심한 통증이 따라오나요? 조금 그거는 환자분마다 많이 달라요. 굉장히 가볍게 연세가 좀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좀 가볍게 네네. 넘어가기도 하는데 어르신일수록 또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좀 상태가 많이 좀 심각하게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럴수록 합병증도 심하죠. 어쨌든 수포 하면 병원 직행. 그렇죠. 띠처럼 쫙 발생하는 수포 무조건 특히 병원. 네. 넓은 부위에 발생을 그렇죠. 하면. 그래서 항바이러스 제제 투여 요거를 네.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. 또 여러 또 약제를 같이 드려요. 예를 들어 통증 자체가 심하면 물론 좀 진통제를 같이 드시겠죠. 근데 또 의사들이 가끔 항우울제랑 항경련제를 좀 드리기도 하거든요. 근데 아니 나는 우울증 환자도 아닌데 이거 나한테 왜 주지? 하고서 안 드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약제가 신경통 치료약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드리면은 꼭 드셔야 되겠고요. 그리고 또 이런 약을 먹어도 너무 아프면은 좀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를 놓기도 해요.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차단
아픈 데다가 직접 놓기도 하고 대상포진이 아까 재발하는 근원이 되는 신경절에다가 주사를 놓기도 하고 신경 차단이라는 건 좀 효과가 일시적이거든요. 그래서 네. 그 효과를 쭉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경 고주파, 신경 성형술 뭐 이런 거를 주사를 하기도 그 합니다. 아픔을 느끼는 신경을 좀 무디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인 그러니까 거예요? 신경이 흥분하는 거를 그 국소마취제와 이제 뭐 스테로이드를 소량 사용해서 막아주는 거죠. 가라앉혀주는. 통증을 가라앉히고 통증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를 끊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또 그거를 오래 갖고 가는 게 고주파 신경 성형술이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환자들이 왜 나는 깔끔하게 안 낫지? 하고서는 좀 많이 그런 걸로 힘들어 하시는데요.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내가 약을 잘 먹을 수 있는지, 기저질환, 당뇨 같은 건 없는지, 얼마나 몇 살에 걸렸는지, 또 뭐 얼마나 통증이 심하게 왔는지 이런 것들, 당시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낫고 통증이 이게 좀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뭐 효과를 100% 뭐 당신은 환자분은 100% 낫습니다.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어려워요. 굉장히 많이 좀 경과가 환자분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초기에 대응을 잘하면 합병증, 심각한 합병증으로 넘어가는 거를 분명히 막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. 네.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. 그렇죠. 예방돼요? 네, 맞아요. 예방이죠. 예방이 제일 좋겠는데요. 예방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크게 예방할 수 있는 건 백신입니다. 네. 대상포진 예방 접종. 네. 네, 예방 접종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사백신 그리고 생백신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보통은 사백신의 효과가 조금 훨씬 좋아요. 사백신은 2번 맞는 백신입니다.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. 사백신을 2번을 맞게 되면은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효과가 90%까지도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그게 있으니까요. 생백신, 사백신, 뭐 살아있다 죽었다 뭐 이런 그렇죠. 뜻이에요? 이제 백신의 종류인데 그냥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네, 예, 근데 요즘에는 보통 사백신을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사백신이 효과가 훨씬 좋다. 두 번을 맞아야 하지만. 두 번을 맞아야 효과가 좋습니다. 그러면 사백신이 생백신보다 비싸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네요. 살짝 더 금액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이 백신 값이 생각보다는 그래요. 좀 그런데 예. 저는 권장을 드려요. 왜냐하면 이렇게 2번을 맞고 내가 평생 동안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. 그렇죠. 근데 이게 온 가족이 맞다 보면 이제 이렇게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거든요. 50세 이상의가 이제 대상자가 됩니다. 예, 40세다 그래요? 본인이 그러면은 굳이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. 예, 그걸 알고 계시고요. 근데 백신의 효과는 90% 예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또 10% 열심히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채워주셔야 되겠죠. 네. 운동하시고 또 수면의 질도 높여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. 또 네. 영양소 섭취 또 신경 쓰시고요. 자, 그래서 우리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상포진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같은 합병증으로 우리가 평생 고생할 수가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. 또 나머지 채워주는 10%는 꾸준한 면역력 관리가 그만큼 필수가 되겠습니다.